안녕하세요. 모든의 땅TV 김 소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했느냐, 토지 투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즘에 주식 핫하죠. 코스피 3,500선 넘어가고, 그리고 부동산도 뭐 아파트 서울에는 들썩들썩 하는 걸로 기사로 많이 보는데, 저희는 또 이제 공동주택 말고 토지랑 공장 창고 이런 비주거용을 다루다 보니까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토지 투자 지금 앞으로 금리도 내려가고,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 또 뭐 공동주택 가격도 그거 비례해서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금리가 내려가면 토지 투자도 상당히 메리트 있게, 매력 있게 다가오는 그런 통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토지 투자 관련된 내용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실 뭐 토지 투자라는 게 아파트처럼 바로 실시간으로 반영돼서 이 매매 금액에 이렇게 반영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정부가 바뀌기도 했지만 경기가 좋아지고, 그리고 시장 경기가 좋아지고, 뭐 코스피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값도 올라가면 당연히 토지 값도 오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토지를 실제로 투자를 할 때 이제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할 때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이제 나눴어요. 어떻게 하면 이 투자를 할 때 요 세 가지 정도 카테고리 안에서 선택을 조금 하면 그래도 실수를 줄이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 봤고요. 저희가 이 대본이 있기는 한데, 이 대본을 좀 보면서 설명드릴 부분과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일을 하면서 또 이제 저희가 서부권에 있죠. 화성 서부권에 있으니까 이쪽 중심 토지들을 저희가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 인근의 이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좀 투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입지보다 법과 인허가를 먼저 봐라입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예를 들을게요. 계획관리지역 토지가 좋은 건 다 아시죠? 건폐율이 40%에 용적률이 100%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안 되는 행위가 없어요. 뭐 주택이면 주택, 공장 창고면 공장 창고, 근생이면 근생, 모든 것들이 되는데, 저희 일단은 화성시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성장관리 권역으로 묶여 있죠. 그래서 일반 계획관리지역 토지라고 하더라도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산업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처음에 제가 첫 번째 원칙, 입지보다 법과 인허가를 먼저 살피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내가 땅을 보러 갔어요. 이제 토지이용 계획 확인허를 봤는데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40%에 용적률 100%, 건폐율 40%지.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토지는 앞으로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샀습니다. 샀는데 중요한 거는 이 화성시 안에서 산업관리나 일반관리가 아니면 공장을 지을 수가 없어요. 계획관리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해가 잘 안 되실 수가 있는데, 일단 그 계획관리 지역을 아까 제가 세 가지로 나눴죠. 산업, 일반, 중점. 중점 관리로 계획관리 지역이 편입이 되어 있는 곳은 일단은 제조시설도 안 되고요. 그리고 공장 창고는 당연히 안 됩니다. 뭐 심의를 보는 경우에는 일부 가능할 수는 있는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토지 거래가 활발하다가 남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성장관리 권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화성시, 특히 이 저희 서부권 쪽에 있는 토지들 같은 경우 계약을 하실 때는, 투자를 하실 때는 그 부분까지도 반드시 짚어야 됩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저희가 일단 손님들하고 고객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현지에 있는 분들이 투자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 다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지보다 법과 인허가를 먼저 봐야 되고, 그리고 서부권 중에서도 이 지자체 조례로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건폐율과 용적률을. 그래서 뭐 신남리나 안성리 같은 경우, 그리고 북양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산업 발달이 좀 돼 있는 부분들은 도로 조건하고 기반 시설이 돼 있으면 건폐율이 60%, 인센티브, 그리고 용적률이 150%까지 이제 어마어마한 인센티브를 적용을 하죠.
그에 반해서 좀 낙후된 지역 같은 경우는 기본값으로 계획관리지역 40에 100% 이렇게 기본값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택을 지으려고 토지를 샀는데 주택 허가도 안 나고 공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창고 그냥 소형 소매점 이 정도만 된다고 하면 이거는 계약을 물을 수도 없고 어떻게 난감하잖아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마이너스라고 가면 됩니다. 근데 뭐 100% 현금을 주고 사는 경우에는 뭐 그래도 리스크를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제가 열이면 열 현금을 100% 주고 사는 투자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항상 감안을 하시고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전문가와 항상 상담을 해야 된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개발 흐름을 읽어라. 지금 서부권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화성시, 서부권, 어디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그냥 남양, 송산, 마도, 서신, 뭐 향남 뭐 이쪽 일대를 이제 서부권이라고 합니다. 서부권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동탄하고 비교를 할게요. 동탄하고 비교를 하면 동탄은 알겠는데 화성시인 걸 이제 남양 모르죠. 근데 남양의 화성시에 시청이 남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일하는 사무실 바로 근처에 시청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동탄은 이미 공동주택이 모든 토지에 꽉 들어차 있죠. 서부권은 어떻습니까? 지금 진짜 오시면 놀래요. 아직도 이런 시골이 있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청이 있는데 주변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저는 보는 거죠. 시청이 있는데 개발은 무조건 될 거야. 근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아직까지도 물론 개발이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주택이 꽉 들어차 있어서 뭐 이렇게 투자를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처럼 저희가 임야나 뭐 농지가 많은 이런 도농복합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정말 그런 기회가 훨씬 더 많은데 그래서 개발 흐름을 읽어라 무슨 뜻이냐? 자, 서부권은 산업벨트, 교통망, 관광벨트가 동시에 확장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향남에서 남양을 잇는 고속화도로도 15.3km 약 그 정도 되는 구간을 왕복 4차선으로 24년 7월 기획재정부 심의에 통과를 했고 내년 26년 착공 그리고 29년 준공 목표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제부도 해안도로 확장 그리고 제부도 해안벨트에서 정명근 시장님께서 또 그쪽도 이제 해안 특화로 해서 정말 개발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것으로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송산 그린시티 누구나 알죠? 국제 도시개발 사업이 정말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산업, 상업, 주거 복합적으로 들어선 수변 복합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냐? 송산 그린시티 있죠. 화성시청 그리고 그 주변 일대로 이 서부권 쪽에 동탄은 동탄대로 서부권은 서부권대로 정말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수원하고 안산하고 거의 가깝죠. 20분 거리도 안 돼요. 사실 안산은 세솔동에서 남양까지 10분 거리인데 1, 2분이면 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이 없는 투자는 리스크다. 자, 토지는 대부분 이제 저희 사무실에 와도 싸게 해주세요. 아니면 여기서 얼마를 좀 빼주세요. 뭐 당연히 저도 토지를 매번 이제 뭐 밥 먹듯이 살 수는 없지만 토지를 계약을 하게 되면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평당 얼마라도 이렇게 절충을 하는 그런 걸 하는데 그런 금액만 이제 가지고 보지 마시고 저희가 이제 여기 준비한 거는 싸게 사는 것보다 전략적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대본을 만들었는데 계획관리 지역에 예를 들어 500평짜리 토지를 개발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수수료 100만 원, 뭐 150만 원 정도 개발행위 허가 수수료 들고요. 농지 전용 부담금 제곱미터당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개발 부담금은
개발 이익, 그 뭐야 건물을 졌는데 그만큼 또 이제 땅의 가치가 올라가면 그런 개발 이익의 최대 25%까지 부과가 됩니다. 이런 구조를 모르고 이제 무작정 매입을 하면 자금이 묶이고 허가가 안 나서 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전략들이 있죠. 뭐 말이 전략이지 어떻게 보면 그런 비용, 내가 토지를 매수를 해서 들어가는 그런 모든 비용들, 그런 부분에 이런 개발행위 허가에 관련된 비용까지도 항상 체크를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단기, 중기, 장기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단기형은 인허가 전 단계에서 자, 제가 이게 대본을 보고서 하는 것보다 그냥 말로 하는 게 더 잘하는데, 그래도 적어놓은 대로 한번 할게요. 단기형은 인허가 전 단계에서 진입해 허가 후 전매하는 전략으로 가고, 중기형은 도로나 기반시설 확충이 예상되는 지역을 2, 3년 보유 후 분할 매도하는 방식, 그리고 장기형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가능성 높은 외곽 부지를 저가에 매입해서 용도 전환을 한 후 수익을 내는 방식, 이런 식입니다. 뭐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뭐 2, 3년 정도 내가 예를 들어 1000평짜리 땅을 샀어요. 그러면 1000평을 나중에 다 팔면 이 평수가 크기 때문에 잘 안 팔려요. 그래서 그거를 300평, 300평, 400평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한다든지 200평씩 5개를 분할을 해서 평균값을 조금 높여서 이 수익을 창출을 하면 마진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전원주택 부지 같은 경우 그렇게 분할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장 같은 경우도 300평짜리 부지에 60평짜리 공장 앉혀서 운영을 하다가 매도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식으로 500평이면 뭐 200평에서 150평 이렇게 져서 운영을 하다가 매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서 진행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떻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도 좀 어렵고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허가 관련된 내용이 일단 중요해요. 그리고 내 자본에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정말 뭐라 그러죠? 계좌, 이 계좌 확인도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또 내가 토지를 사서 언제쯤 되팔지, 그리고 이 토지를 사서 이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까지도 생각을 하고 몇 년 후에 팔지까지 이런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제가 이렇게 10분 동안 말씀드린 얘기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가격보다 중요한 게 아까 뭐라 그랬죠? 인허가 관련된 그런 내용, 그리고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지, 그리고 내가 토지를 매입하는 그 비용 플러스 언제 다시 매도를 할지, 이런 부분까지 체크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으니까요. 일단은 서부권 관련된 토지 관련해서 내가 순수히 공장을 지어져 있는 공장을 산다든지, 아니면 토지를 매입해서 정말 공장 건축을 한다든지, 전원주택 부지를 사서 내가 이제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그런 허가 관련된 내용부터 시작해서 토지를 매도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저희 부동산에서도 정말 오시면 정말 성실하게 저희가 진행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 설명드리고요. 오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뭐 아시겠지만 2, 3년밖에 안 됐잖아요. 유튜브 한지. 정말 앞으로 노력을 더 해서 정말 이제 정보 전달력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든의 땅 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거에 박수 보내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